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유효의 토사구팽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초에 있는 유효의 지역구 이게 본래 이해운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효회가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면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어요. 누구나 다 이해운 자리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현역 의원까지도 교체를 하고 또 현역 의원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효회 최고는 정말 너무 과했기 때문에 토론 많이 해보셨죠? 깝깝하죠. 예, 아니 하여간 그런 분 정도는 이게 이제 잘한 거죠. 뭐 그 정도 가른 거는 잘했는데 저 꼴통 당에서도 유해를 까무로 안 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탓밭 아닙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나마 텃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볼상사나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신 것도 가장 센 발언했던 게 유해였어요.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우리 방송으로 내용 많이 안 내보냈지만 정말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튀는 언행으로 당선은 됐는데 최고위원회 이 다음 주에 열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모습일지 잠옷 이런 싸움은 참 재밌는데 복장도 궁금하고요. 또 맨발로 나오실라나요? 이번? 그리고 머리띠를 두를까 안 두를까도 궁금하고. 하여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는 바른정당 의원들 한 2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차에 열려서. 네. 이 사람들 당협위원장 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 더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문 열어놨다는 제스처 아닌가요? 손짓 흔드는 거죠. 뭐 손 흔들기죠.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선출 방식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50대 50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을 일단은 닦는 데는 유의미한 거죠. 약간 좀 제왕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쪽 당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도 시의원이거나 도의원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천을 여전히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인 거죠. 뭐 지역에서의 기반. 재밌어요. 뭐 김성태 의원 그 자리 강석을 여기도 이제 바꿔줬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요. 서청원 씨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뺏긴 거죠. 네. 그럼 이분이 그 당에서는 가장 국회의장을 넘보는 분 아닌가요? 네. 국회의장 자체도 사실 난망해요. 그런 이름 갖고는. 다음에 권영세가 전 눈에 띄고요. 이번 탈락되신 분들 중에 김희정 씨도 눈에 띄네요. 그 장관 지냈던 그분 있잖아요. 부산에. 대표적으로 네. 그분은 친박도 했다가 친이도 했다가 진짜 노른자이란 노른자이는 다 먹은 분이죠.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란 학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또 극심한 갈등 상황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집안 싸움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봐야죠. 재밌어지겠습니다. 네. 예. 국민의당에서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 사퇴했고요. 그러면서 저주 좀 퍼붓고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 대표가 박주원을 두둔하는 듯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최근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상당히 좀 난망해진 상황이 뭐냐면은 안철수가 최승호 사장 임명은 적폐청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 사장 선임 임명에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씨가 맞는 말 한 걸까요? 아니 왜요? 왜 사람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안철수는 최승호 사장이 이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최승호 사장께서 PD 시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보도를 좀 부정적으로 한 것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네. 어떤 사람은 최승호 사장은
친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MBC 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인 사항도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균형감 갖춘 사람이라고 올라간 게 최승호 PD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또 후보 시절에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또 최승호 PD 사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합니다. 이제 평가를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당에서 정말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지 싶어가지고 그냥 아휴 이러면서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승호 PD에 대해서 누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당대표가 할 소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니면, 예, 이분이 이제 해직됐다가 뭐 언론 이렇게 독립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어쨌든 MBC가 공영방송을 위한 언론 종사자들이 투쟁을 했고 그 성과로서 어쨌든 최승호 사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보도가 잘못되면 보도가 잘못되는 것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의 이런 워딩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이나 같이 궤를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노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와 공영방송을 합친 조어 같은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언론인들의 그런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MB 사장 체포영장 청구되니까 국회 보이콧해가지고 장외투쟁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표결해가지고 불발시켰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항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제처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그 인식의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최근에 MBC 오보고 등 관련해가지고 너무 편향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터무니없이 깐 사람이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또 최승호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정권 영향력가 있는 사람이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모든 것을 물론 이제 대통령제 하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를 수립해서 이제 초기여서 그 언론인 또는 언론사 사장의 행보 하나하나를 그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으로서 좀 띄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행보 중에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논평 그때 그 MBC 사장 새롭게 선임된 것을 갖고 그 이용마 기자의 큐를 빌고 언론 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공보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기사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할 때도 있지만 바르게 잡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 비판받을 일을 우리가 했으면은 또 달게 받고 또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최승호 PD가 겨우 이제 1차 인사를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MBC 뉴스를 안 보다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PD 수첩을 통해서 지난 7년간의 MBC 관계자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로가 하나하나 살아나면 저는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이 했던 폐악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상을 그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된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KBS는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또 정돈이 되면 훨씬 이제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그 흐름에서는. 저는 저마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개혁해내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이것은 그게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걸려있고 정파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 자체는 언론과 등을 지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급격하게 돌아서가지고 막 비난만 해대는 방송이나 보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언론들을 좀 어리고 달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해라. 편파 보도나 이런 쓰레기 같은 보도 하지 말라고 막 항의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 7 정도는 문화를 바꿨고 3은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했었지만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그 논의가 될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인데 그 문화는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을 폐지했던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판 구독을 금지했던 게 있었던 거고요. 소위 말하는 접대 문화를 없앴죠. 가판을 없애니까 접대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또 문화가 바뀐 거잖아요. 안정시키면서 잡음 없이 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지자분들까지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다 좋아 하고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 사퇴했고요. 그러면서 저주 좀 퍼붓고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 대표가 박주원을 두둔하는 듯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최근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상당히 좀 난망해진 상황이 뭐냐면은 안철수가 최승호 사장 임명은 적폐청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 사장 선임 임명에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씨가 맞는 말 한 걸까요? 아니 왜요? 왜 사람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안철수는 최승호 사장이 이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최승호 사장께서 PD 시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보도를 좀 부정적으로 한 것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네. 어떤 사람은 최승호 사장은 친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MBC 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인 사항도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균형감 갖춘 사람이라고 올라간 게 최승호 PD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또 후보 시절에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철수는 또 최승호 PD 사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합니다. 그 이제 평가를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당에서 정말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지 싶어가지고 그냥 아휴 이러면서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승호 PD에 대해서 누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당대표가 할 소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니면, 예, 이분이 이제 해직됐다가 뭐 언론 이렇게 독립 언론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유효의 토사구팽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초에 있는 유효의 지역구 이게 본래 이해운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효회가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면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어요. 누구나 다 이해운 자리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현역 의원까지도 교체를 하고 또 현역 의원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효회 최고는 정말 너무 과했기 때문에 토론 많이 해보셨죠? 깝깝하죠. 예, 아니 하여간 그런 분 정도는 이게 이제 잘한 거죠. 뭐 그 정도 가른 거는 잘했는데 저 꼴통 당에서도 유해를 까무로 안 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탓밭 아닙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나마 텃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볼상사나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신 것도 가장 센 발언했던 게 유해였어요.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우리 방송으로 내용 많이 안 내보냈지만 정말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튀는 언행으로 당선은 됐는데 최고위원회 이 다음 주에 열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모습일지 자뭇 이런 싸움은 참 재밌는데 복장도 궁금하고요. 또 맨발로 나오실라나요? 이번? 그리고 머리띠를 두를까 안 두를까도 궁금하고. 하여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는 바른정당 의원들 한 2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차에 열려서. 네. 이 사람들 당협위원장 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 더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문 열어놨다는 제스처 아닌가요? 손짓 흔드는 거죠. 뭐 손 흔들기죠.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선출 방식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50대 50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을 일단은 닦는 데는 유의미한 거죠. 약간 좀 제왕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쪽 당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도 시의원이거나 도의원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천을 여전히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인 거죠. 뭐 지역에서의 기반. 재밌어요. 뭐 김성태 의원 그 자리 강석을 여기도 이제 바꿔줬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요. 서청원 씨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뺏긴 거죠. 네. 그럼 이분이 그 당에서는 가장 국회의장을 넘보는 분 아닌가요? 네. 국회의장 자체도 사실 난망해요. 그런 이름 갖고는. 다음에 권영세가 전 눈에 띄고요. 이번 탈락되신 분들 중에 김희정 씨도 눈에 띄네요. 그 장관 뭐 지냈던 그분 있잖아요. 부산에. 대표적으로 네. 그분은 친박도 했다가 친이도 했다가 진짜 노른자이란 노른자이는 다 먹은 분이죠.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라면 학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또 극심한 갈등 상황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집안 싸움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봐야죠. 재밌어지. 방송은 방송으로서 좀 띄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행보 중에 공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논평 그때 그 MBC 사장 새롭게 선임된 것을 갖고 그 이용마 기자의 큐를 빌고 언론 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공보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기사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할 때도 있지만 바르게 잡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 비판받을 일을 우리가 했으면은 또 달게 받고 또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최승호 PD가 겨우 이제 1차 인사를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MBC 뉴스를 안 보다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PD 수첩을 통해서 지난 7년간의 MBC 관계자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로가 하나하나 살아나면 저는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이 했던 폐악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상을 그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된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KBS는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또 정돈이 되면 훨씬 이제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그 흐름에서는. 저는 저마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매체를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어쨌든 MBC가 공영방송을 위한 언론 종사자들이 투쟁을 했고 그 성과로서 어쨌든 최승호 사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보도가 잘못되면 보도가 잘못되는 것에 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의 이런 워딩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이나 같이 괴를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노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와 공영방송을 합친 조어 같은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언론인들의 그런 파업 투쟁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MB 사장 체포영장 청구되니까 국회 보이콧해가지고 장외투쟁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표결해가지고 불발시켰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항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제처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그 인식의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최근에 MBC 오보 등 관련해가지고 너무 편향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터무니없이 깐 사람이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또 최승호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정권 영향력가 있는 사람이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모든 것을 물론 이제 대통령제 하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를 수립해서 이제 초기여서 그 언론인 또는 언론사 사장의 행보 하나하나를 그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